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구본일입니다. 앞에 세션이 끝나니까 썰물처럼 쫙 빠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이기도 하고 거의 끝날 시간이 되니까 이제 집중력도 쭉 흐트러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조차도 좀 그런 게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편하시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기반 데이터 센터의 자동화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저희 시스코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코가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앞에 세션에서 콤텍이 얘기를 했었고 제 뒤에 이제 SNS이 얘기를 할 텐데 저희가 그 자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REST API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며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파트너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시스코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고 시스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고 라는 뭐 얘기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의 시간이니까요. 저는 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경품 추천 시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곤한데. 그래서 세 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위한 구성 요소 기본적인 얘기들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덕트 얘기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게요. UCS 디렉터라는 애하고 인터사이트 그리고 클라우드 센터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자동화를 위한 구성 요소 어저께 혹시 제가 했었던 맨 처음 세션 어저께 월요일 아침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던 그때 세션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요. 저희 시스코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C 자동화를 위한 구성 요소인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입니다. 자동화를 위해서 뭔가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걸 자동화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코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셨던 그런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앱스트랙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추상화라는 얘기로 자꾸 번역이 되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어려운 용어 같아요. 추상화. 그게 도대체 뭔가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 단어긴 합니다만 추상화를 하는 넥서스 스위치나 UCS 서버를 그 안에서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속성값들을 그 위로 빼 올려서 마치 가상화처럼 만들어주는 뭐 그런 녀석이라고 우리 일단은 생각을 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시스코에서는 ACI, 그리고 서버 입장으로 본다면은 UCS 매니저라는 녀석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상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느냐라고 하는 건 뭐 다음 장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시스코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시스코는 역시 박스죠. 박스지만 요새 저희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자동화를 위한 영역으로 UCS 디렉터라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세션에서 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사이트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이 얘기는 결국에는 VM이에요. VM이나 혹은 뭐 쿠버네티스 같은 뭐 다커 같은 그런 컨테이너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아울러서 그런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 있는 자동화로 배포할 수 있는 녀석인 클라우드 센터라는 이런 스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관한 얘기부터 할게요. 저희가 하드웨어를 서버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 추상화에 대한 게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 추상화로 만드는 거는 하드웨어가 기존에는 갖고 있었던 속성들이죠. 뭐 서버에서 본다 그러면 얘 서버가 어떤 바이오스 버전을 쓰고 펌웨어를 사용하고 어떤 어떤 펌웨어 쓰고 뭐 부팅할 때 어떤 걸 먼저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뭐 따따네임이라고 하죠. 뭐 그런 FC를 위한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다 HBA 카드나 이런 데 다 하드 코드 돼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뭐 헥사 코드로 된 수자리의 숫자를 가져가는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속성값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은 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그런 속성값들이 있죠. 이 닉에 다 바인딩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죠. 이 닉을 쓰면 사실은 맥 어드레스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당연히 있는 거니까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값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다 발라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작하는 거는 이제 UCS에서는
이런 속성 값들을 모아서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는 걸 만들고, 이 서비스 프로파일을 하드웨어에 지정을 하면은 그 하드웨어가 이 속성 값을 가진 서버로 되는 겁니다. 맥 어드레스를 뭐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인지하기 편하게 1번 렉에 뭐 01 땡땡 뭐 1번 줄에 1번 렉에 뭐 첫 번째 서버다 그러면 01 땡땡 01 땡땡 01 땡땡 뭐 네 카드가 첫 번째 거다 그럼 00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구분을 하겠다. 네트워크 장비에서 그 맥 어드레스만 보고도 이게 어디 있는 놈인지 찾아낼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거는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드웨어를 애브스트랙션 하는 이유는 하드웨어에 종속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물론 이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베어메탈 서버보다 사실은 현재는 가상화 환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야 그런 게 무슨 중요하냐, VM웨어든 아니면 오픈스택이든 KVM 같은 거 올려서 거기서 VM에서 가져가면 되는 그런 요소들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그 서버 자체도 사실은 ESXi를 깔든 KVM을 깔든 뭔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서버는 너무 중요해서 우리 DB 서버니까 중요해서 베어메탈로 써야겠다. 그래서 뭐 DB 서버를 올리겠다. 뭐 라이센스는 예전 같으면은 뭐 니게 바인딩을 해서 맥 어드레스 기반으로 라이센스를 이렇게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의 제약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거를 이렇게 서버를 이렇게 개발한 이유는 사실 이제 그런 제약 사항들을 피하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에도 다른 서버를 그러니까 유사한 사양의 다른 서버를 가져다 놓고 서비스 프로파일을 입히면 기존에 돌아갔던 그 서버의 고유한 속성들이 그대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금방 장애를 복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은 이렇게 만든 것들이 저 하나하나가 다 API로 제공이 되고요. 그 저 하나하나를 다 자동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추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기저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자동화라고 할 때는 기저에 있는 거를 건드리는 순간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네트워크 자체를 뭔가를 변경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 작업을 하면 네트워크가 다운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동화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추상화를 시키는 거는 기저에 있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안정화를 시켜놓고 그 위에 변경할 수 있는 속성들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애브스트랙션이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었고요. 네트워크로 보자 그러면은 뭐 그림은 뭐 쭉 그렸습니다만 사실 뭐 ACI 리프, 스파인이라는 그 토폴로지 그 얘기는 어저께 드렸습니다만 그 상태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오버레이로 동작하는 녀석에 대해서 다 뽑아내자라는 거죠. 그 오버레이에서 동작하는 거는 밑에 기저를 건드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든 그 네트워크를 변경을 하든 지우든 그거는 그 네트워크에서만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CI에서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프로파일화해서 뭐 호스트 연결 방식이라든가 혹은 방화벽을 사용할 때 어떻게 들어오면은 방화벽을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뽑아내서 결국엔 포워딩 패스에 대해서 추상화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영역에 있어서 자동화가 사실 아까 콤텍에서도 보여드렸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는 자동화에서 쓰이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인프라 안에서 뭐 설정을 바꾸고 이런 것들도 자동화 쓸 수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운영상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상에서 이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게 ACI 안에서 지원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생각해 보면은 이 추상화를 뭐로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엔 API입니다.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애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저희가 이번 세션은 하드웨어보다는 보통 멀티 클라우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션은 들으셨겠지만 뭐 EKS든 뭐 아니면 GCP에 들어가는 뭐 엔토스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각각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는 자기의 서비스들이 있고 그거를 추상화를 했다고 하는 걸 API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준화된 방식으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 기저를 건들지 않는 거거든요. AWS의 그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서비스 받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하는 게 API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뭐 서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없는, 만약에 스토리지라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어요. 네트워크 이런 쪽이 다 인프라 쪽은 이런 식으로 가상화가 되고 다시 그거를 가지고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API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 API들 자체는 퍼블릭 클라우드 자체마다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아셔야지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이런 하드웨어 혹은 이런 서비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코에서는 하드웨어 영역으로 보면 ACI가 있겠고요. ACI는 이제 솔루션 이름이죠. 그거를 이루고 있는 넥서스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시스코 UCS 서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HCI라고도 얘기하는 스토리지와 하이퍼바이저가 합쳐져 있는 뭐 이런 제품이 UCS 서버 기반으로 하이퍼플렉스라는 저희 그 X86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동화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자동화 툴이 UCS 디렉터라는 애가 있고요. 그 위에 클라우드 센터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얘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그런 하드웨어 혹은 서비스 위에서 뭐 하드웨어에 꼭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을 API로도 인프라에서 제공은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코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뭐 SNET이든 콤텍이든 발표하셨던 뭐 그런 데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라 그러면 저희는 그냥 충분히 쓸만합니다. 쓸만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코가 접근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UCS 디렉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UCS라고 하면은 저희 시스코의 프로덕트 이름이에요. 유니파이드 컴퓨팅 시스템 이름이라서 이것만 보면은 서버 관리, 중앙 관리를 위한 서버의 중앙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네이밍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X86 서버는 사실 지금에서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은 건 맞아요. 그래서 서버 관리가 위주긴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복수의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토리지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그리고 뭐 물리적인 서버,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뭐 KVM이라든가 VM웨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자동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스토리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네뎁이나 대리MC 같은 뭐 그리고 퓨어 이런 쪽에 커넥터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는 당연하겠지만 저희 제품 F5, 시트릭스 뭐 이런 데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버들은 X86 서버는 뭐 시스코 UCS도 가능하지만 HPE 그리고 대리MC 이런 것들도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추얼라이제이션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VM웨어라든가 윈도우즈 뭐 하이퍼V 그리고 KVM, 레디햇의 KVM, RHEV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얘가 하는 거는 어떤 행위들을 모아서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이 행위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떤 장비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네트워크 변경 작업을 한다 그러면 수많은 작업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의 태스크라고 보는데 이 일련의 작업들이 병렬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쭉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워크플로우잖아요. 그러니까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한 기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프라 자동화가 얘의 가장 큰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저 위에 AWS나 이런 그림이 안 보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동화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 혹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안에는 그
과금을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내장이 돼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 효율 향상하겠죠. 자동화를 하고 내가 좀 더 빨리 하고 좀 더 변경을 뭐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해서 뭔가의 서비스를 런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정형화된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저런 걸 가지고 서비스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셀프 서비스 포탈을 제공하는 게 이 UCS 디렉터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서버 한 대를 신청자가 서버 한 대를 어떤 네트워크에 붙여서 스토리지 몇 테라를 프로비저닝해서 FC 스토리지를 나한테 볼륨 마운트 시켜서 줘라. 뭐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셀프 서비스 포탈로 제공하면서 IT 관리자들은 내가 직접 뭔가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런 워크플로우를 자기가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저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UCS 디렉터는 가져갑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사전 정의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조직이 누구냐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VM 하나를 프로비저닝 하면은 이게 과금에도 쓰일 수 있고 혹은 관리의 영역에 쓰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보거나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끄면 끄는 거지 남이 와서 끄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테넌트 쪽에서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그리고 내가 쓰는 건 얼마, 네가 쓰는 건 얼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보다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넣습니다. 그냥 스크린샷이에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셀프 서비스 포탈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사용자가 들어온 포탈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VM 여기는 0개네요. 실제 물리 서버 0개, 예. 그리고 나한테 할당된 카탈로그가 3개. 그리고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승인을 할 건수가 몇 개. 뭐 이런 식의 그냥 포탈 화면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네트워크를 얼마 사용하고 CPU를 얼마 사용하고 기본적인 자기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다 가능합니다. ESXi 같은 거를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내 소유의 VM의 KVM 서버 역할도 하고요. 뭐 기본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안에 이렇게 다 사용자마다 혹은 그룹마다 저렇게 나눠서 사용하기 빌트인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저희가 개발해서 하는 포탈 아니고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실제 그 서비스를 하느냐 그걸 보게 되면은 IT 관리자들이 이렇게 뭐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는 내가 그냥 물리 네트워크에 서버 포트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그 만들게 해줄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그 사용자들 혹은 로그인한 모든 사용자한테 배포를 하게 되면 이 화면들이 권한이 있다면 뜨게 되는 거고, ACI를 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절차가 많다고 생각할 텐데 그냥 네트워크만 하셨던 분들은 별 절차 아니네. 어떤 리프 스위치에 어떤 인터페이스에 디스크립션을 뭘 주고 어떤 정책으로 내가 이거를 업 시켜야지라는 그 화면이에요. 그럼 예제하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 앱스트랙션의 가장 큰 단점이 설정이 복잡해져요. 모든 걸 프로파일해야 됩니다. 정책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책을 다음에 쓸 거거든요.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지금 하는 방식에 인터페이스 이더넷 1에 1번, 노 IP 어드레스,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얼라우드 VLAN 11에서 20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프로파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에다가 딱 때려 넣는 거죠. 1에 1번 포트에 그 설정만 들어가게 해놓은 겁니다. 앱스트랙션 한다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 스위치 포트 모드 트렁크 이거를 프로파일 만드는 겁니다. VLAN 11번부터 20번은 HR에 쓰는 거니까 프로파일 HR 하고 스위치 포트고 트렁크 포트고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고 이더넷 1에 1에 들어가서 assign HR 이렇게 하는 게 앱스트랙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파일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ACI로 이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동화로 들어오면서 뭐 옛날처럼 비슷하게 실행시키면은 성공했습니다 나오는 게 사실 얘가 하는 게 전부입니다. UCS 디렉터가 하는 거 전부예요.
근데 그 얘를 다시 되돌리는 것도 여기서 롤백이라는 걸 하면은 내가 했던 작업들을 다시 뒤로 돌리는 겁니다. 원상복구 시키는 거죠. 어디 들어가서 노 스위치 포트 뭐 이런 게 뭐 디폴트 인터페이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간단한 예지만 사실 복잡한 것들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저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안에서 보면 태스크별로 쪼개면 이런 태스크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스위치를 선택할 거, 뭐 로그인은 뭔 정책을 가져가고 뭐 어떤 API를 써서 할 거냐, 이게 다 하나의 태스크로 저 워크플로우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행부터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사용자는 저거밖에 모르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UCS 디렉터는 저런 태스크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들을 제공하냐? 시스코 제품뿐만이 아니라 서드파티 네트워크 장비, 컴퓨트 장비, 스토리지, 백업 장비, 그리고 VMware라든가 하이퍼V, KVM 같은 이런 애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태스크들의 집합을 시스코에서 개발한 상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태스크들을 모아서 VMware에서 뭘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는 VMware에서는 네트워크에 VLAN 할당하고, 이런 태스크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고 그거를 하나의 워크플로우 셋으로 만든 다음에 배포를 카탈로그화 시켜서 그 유저한테 배포를 하게 되면은 유저가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름과 다르게 UCS 서버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되는 이런 태스크 개수가 한 2,500개 정도 돼요.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장비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없는 것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얘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발이 되고,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는 저런 태스크로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거는 REST API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스크립트 넣어서 돌리면 됩니다. 파워쉘 스크립트도 되고요, 뭐 자바스크립트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저 태스크로 커스텀 태스크로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런 일련의 인프라들을 태스크들을 모아서 워크플로우 만들고, 워크플로우 만든 것들을 서비스 카탈로그화 시켜서 제공하는 게 UCS 디렉터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테넌트별, 사용자별, 자기 오너십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면서 과금 정책, 뭐 그건 분명히 수립을 해야죠. 과금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 그런 파라미터들을 넣어놓으면은 사용량 기반으로 뭐 과금 데이터가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 얘기니까요. 예, 한 장 넣었습니다. 하이퍼플렉스와 UCS 디렉터를 썼을 때 이 시스코기 때문에 얻기도 했지만 또 이게 하나의 큰 전체가 들어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이퍼플렉스는 뭐 HCI로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ESXi 기반의, 그러니까 VMware 기반의 하이퍼바이저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전체가 다 아까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었죠. UCS 디렉터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죠. 그 영역들을 풀리 자동화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플렉스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자 태스크, 혹은 이걸 기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 VM 배포까지도 자동화시킬 수 있는, 뭐 다른 거 없이도 간단하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터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서버 혹은 네트워크 장비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스 서비스입니다. 사스 서비스. 보통 지금은 저 UCS 서버를 사면은 그런 라이센스가, 기본 라이센스 다 따라가게 돼 있는데 서버의 매니지먼트 포트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고객사가 많아서 거의 사용을 못 하시지만 사내에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인터사이트 버전이 지금 뭐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UCS 디렉터와 같이 사용하면 장점이 될 만한 게, 아까 저희가 그 서비스 카탈로그로 워크플로우를 쭉쭉쭉쭉 만들어 놨었죠. 그거를 인터사이트를 통해서 연동을 해서 인터사이트에서 그 워크플로우를 실행시키는가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터사이트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들은 뭐 사스로 제공하는 네트워크 관리인데, 네트워크 서버 관리인데, UCS 디렉터를 거기다 접목하면서
배포까지도, 그러니까 워크플로우 실행까지도 접목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사이트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뭐 향후 한 6개월 이내에 나올 것들이 쿠버네티스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워크플로우 실행, 자동화까지도 다 넣어서 실제 어떤 베어 메탈부터 시작해서 가상 그 인스턴스까지도 그 자동화 영역에 다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 UCS 디렉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얘는 인프라를 관리해서 자동화시켜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엔진 혹은 포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 센터는 저희가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만 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워크로드를 배포하는 애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뒤로 넘어가 버렸네요. 얘가 만들고 싶은 워크로드 타입이 있죠. 뭐 어떤 OS를 쓰고 뭐 근데 그게 AWS에 올릴지 GCP에 올릴지 아니면 애저에 올릴지 모른다는 거죠. 내 산에 있는 오픈스택에 올릴지 혹은 vCenter를 통해서 VM에 올릴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API 얘기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혹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PI, 내가 vCenter에다 프로비저닝 할 거면은 vCenter를 통해서 가는 그 API를 사용해서 그 스크립트를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물론 이미지 파일도 다르죠. OVA를 넣을 건지 ISO로 설치를 할 건지 그리고 뭐 리눅스 기반으로 가면 큐카우 파일로 할 건지 다 생각을 해서 내가 어디다 워크로드를 배포할 건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클라우드 센터는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센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5점대가 되면서 약간 그 컴포넌트가 많아졌습니다. 워크로드 매니저가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된 게 코스트 옵티마이저하고 액션 오케스트레이터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뭐 혀가 꼬이네요. 그 코스트 옵티마이저하고 액션 오케스트레이터는 이제 추가된 펑션으로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센터가 예전에는 워크로드 배포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다 그러면 그 이외에 두 가지의 펑션이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 자체는 실제 이제 그 컨테이너 기반으로 MSA 아키텍처, 하지만 여러분들 사용하는 여러분들은 큰 고민 안 하셔도 되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얘가 인터넷이 된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인터넷 통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 컨테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심플하게 돌아갑니다. 워크로드 매니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디에 배포하는지 알고 있어야지 그거에 맞는 스크립트를 쓰고 그거에 맞는 이미지 파일을 쓰고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클라우드 센터 워크로드 매니저에서 하는 거는 나는 리눅스 VM, 우분투를 쓸 거고 거기에 그 워드프레스를 올릴 거야만 지정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은 클라우드 센터가 알아서 하는 모델입니다. 그 프로파일만 만들어 놓으면은 야 오늘은 내가 이걸 AWS에 프로비저닝 해야겠어. 그러면 AWS 선택하고 프로비저닝 하면 됩니다. 이건 오늘 내가 애저에다 해야겠어. 애저로 하면 돼요. 그 뒷단은 내가 신경 쓰지 않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시스코의 클라우드 센터입니다. 앞단만 신경 쓰세요. 뒤에는 저희가 할게요. 그게 클라우드 센터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펑션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코스트 옵티마이저는 그러면 그렇게 배포한 애들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청구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사용량에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돈을 얼마나 내야 되는데 라는 거에 대한 리포팅 기능을 가진 애가 하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리포팅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 클라우드를 운영하게 되면은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고 근데 얘 사용량을 보니까 여기 있는 VM 몇 개는 이렇게 옮기는 게 좋겠어. 이런 것들까지도 해주는 게 코스트 옵티마이저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현재는 아주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뭐 시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다른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되는 건 있지만 얘가 궁극적으로 보는 거는 빌링 시스템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이렇게 네가 낼 건데 이거를 옆으로 옮기면 조금 더 낮을 거야. 아니면 여기서 몇 개는 네 프라이빗으로 갖고 오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 오케스트레이터는 아까 그 워크로드 매니저는 내가 그냥 어떤 서비스의 템플릿, 내가 워드프레스를 만들 거고 워드프레스가 들어가면 그 안에
뭐 엔지닉스 올라가고 중간에 뭐 와스 올라가고 뭐 HA 프락시를 중간에 두고 이런 서비스 셋에 대해서 템플릿을 만드는 거라고 하면은 얘는 그거를 벗어난 워크플로우를 만든 겁니다. 워크플로우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UCS 디렉트에서도 워크플로우 얘기를 했었잖아요. 클라우드 센터는 기본적으로 태스크만 가져간 거였어요. 워크로드 배포에 대한 태스크만 가져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워크플로우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UCS 디렉터의 워크플로우의 태스크는 인프라에 대한 속성들을 가지고 자동화를 했다 그러면 얘는 개발 쪽에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워크로드를 배포를 하면서 배포가 끝났으면 어떤 DB에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서 업데이트 성공했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다라는 정보를 남기고 싶다,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다음으로 어떤 거를 또 다른 서비스를 배포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능은 아까 UCS 디렉터보다 좀 떨어지지만 하드웨어를 관리해서 아까 VLAN을 뭐 새로 생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 워크플로우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개 다 한번 보니까 얘로도 무리하게 한다 그러면은 인프라스트럭처 관리도 되긴 하는데 좀 많이 뭘 해야 되겠더라고요. 스크립트를 많이 개발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펑션들은 그래서 그 얘가 갖고 있는 워크플로우의 펑션들은 워크로드 배포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상황들까지도 내가 하나의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맺은 말입니다. 30분짜리 세션이라서 조금 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화가 어떤 한 영역에 대해서 그냥 중간에 탁 들어가서 자동화가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스코가 갖고 있는 거는 그 하드웨어지만 하드웨어 같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추상화를 담당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그냥 IT 관리자, 우리 네트워크 관리자, 서버 관리자들이 그냥 내 태스크들을 그냥 돌릴 수 있는, 자동화해서 돌릴 수 있거나 그거를 엔드유저한테 제공해서 실제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공하거나 하는 인프라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UCS 디렉터가 있고요. 그 위에서 내가 어디든 상관없이 내 서비스를 배포하겠다를 도와드릴 수 있는 UCS 그 클라우드 센터, 이렇게 세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API나 서드 파티들도 연동을 하면서 포탈이나 CMP라고도 하죠. 뭐 그런 CMP와 연동을 통하든 뭐 얘네들 자체도 다 A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동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꼭 IT 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현업 개발자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시간 저희 두 세션이 있습니다. 경품 추첨은 그 마지막 세션이 있대요. 제일 마지막에 때입니다. 그때까지 약간만 힘내주시고 감사합니다.